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직입니다. 2024년이 내일 시작되고요. 제 기준에서 매크로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특히나 여기 베리시 패턴 중 하나인 자이언트 라이징 웨지 패턴이 이미 잡혔고요. 주가가 끝까지 올라갈 대로 올라간 만큼 결국 이 패턴대로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은 패턴을 1차례 이탈한 상태이고요. RSI 또한 70 이상인지라 하락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채워지지 않은 갭이 무려 3개나 있는지라 여기 갭에는 매물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처에 갔을 때 매우 쉽게 하락할 수 있고요. 하락한 뒤에는 여기 또 다른 갭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42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말지를 파악하려면은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는지를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냥 올라가니까 무조건 또 앞으로 올라가겠지 하면은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른 것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장은 24년에 무려 이렇게 6번이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4년 말쯤에는 금리가 5.28%에서 이렇게 3.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물론 금리가 실제로 6번이나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실제로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제가 약하지 않고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보겠는데요. NFCA의 지표는 금융 컨디션을 의미하는 지표로 하락하면 완화이고요. 반대로 상승하면 긴축임을 의미하는데 이미 금리가 인하되기도 전부터 완화가 된 상태이고요. 그 완화된 폭은 2022년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 상태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은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의 수준까지 이미 금융 컨디션이 완화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행되기도 이전에 선반영되었다는 것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를 줄이거나 한다면 완화의 폭이 줄어들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컨디션과 S&P 500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S&P 500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정반대의 상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완화가 될 때는 S&P 500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긴축이 될 때는 S&P 500은 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차트와 매크로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이제는 옵션 쪽인 넷 갬마 관점에서도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위쪽이 바로 포지티브 갬마이고요. 아래쪽이 네거티브 갬마로 위쪽은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즉 빅스가 올라가지 못함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부추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은 변동성이 높아지는 곳으로 빅스가 증폭될 수 있는 기간임을 의미하는데요. 22년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네거티브 갬마가 많았다면은 23년의 경우는 포지티브 갬마의 높이가 더 높았고 실제로 길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포지티브 갬마의 쪽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이제 곧 네거티브 갬마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사전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12월 29일 날 625빌리언 달러의 33%의 수량인 207빌리언 달러 정도가 만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400빌리언 대까지 포지티브 갬마의 높이가 실제로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갬마에서 네거티브 갬마로 플립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 4730인데요. 만약 다음 주에 S&P 500의 4730의 기준이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부터는 포지티브 갬마에서 네거티브 갬마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11달러에 짓눌려 있었던 빅스는 해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빅스가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지금 S&P 500은 4770에 있는 상태이며 우선 자이언트 라이징 웨지 패턴에 따라서 상승 트렌드가 깨질까 말까한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서 4730이라는 여기 이러한 플리핑 포인트에서 멀어진다면은 문제될 건 없지만 만약 4730 언더로 가게 되면은 여기 자이언트 라이징 웨지 패턴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네거티브 갬마의 영역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그제서야 빅스는 반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우선 이러한 데이터들은 저희 멤버십 분들 덕분에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저 또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번 수익을 최대한 기여해주신 분들을 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준하는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차트 분석이라던가 이러한 옵션 현황,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블룸버그 단말기 등을 이용해서 밸류에이션이나 저평가 종목 등을 찾아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의 경우는 61% 저평가된 기업이라서 그런지 CEO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픈 마켓에서 주식을 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CEO가 몇 개의 주식들을 어떠한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를 해왔는지 등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와 함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왜 CEO가 다들 비관적일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이해가 되도록 공유를 드렸고요. 어쨌든 매크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저평가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EO가 집중적으로 바닥에서 매수를 실행하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펀더멘탈이 좋으면서도 저평가인 기업들을 찾아서 공유를 드릴 것이고요.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약 2,400분들과 네이버에서도 600분들 이상으로 제가 총 3,000분들 이상으로 해서 저평가 기업들을 찾아드리고 숙제를 하는 등 해드리고 있는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리서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기존 분들 이상으로만이라도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한동안 멤버십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옵션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포지티브 겜마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겜마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중에 네거티브 겜마가 된 다음에 다시 상승을 의미하는 여기 포지티브 겜마의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입하기 전의 상태가 된다면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유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많은 분들이 yield 커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등한시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yield 커브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힌 상태로 굉장히 깊은 쪽으로 뒤집힌 만큼 벌써 약 546일 정도 yield 커브가 이렇게 뒤집힌 상태이고요. 2002년 닷컴 버블이라던가 2008년 리만 사태라던가 이렇게 329일과 350일의 기록을 넘었고, 여기 1980년대 기록까지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깨지고 이제 다시 yield 커브가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언스테이블 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yield 커브와 S&P 500의 흐름 때문인데요. 이 둘은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로 yield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고요. yield 커브가 떨어지면은 S&P 500은 상방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yield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그리고 나중에 언젠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0% 아래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S&P 500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량주이면서도 새로운 경쟁사가 생기기 힘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탄탄한 저평가 기업 하나를 업데이트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엠브리지입니다. 엠브리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와 같이 땅속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여러가지 자원들을 수송하는 기업으로 캐나다에서 매우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PE 멀티플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17배 정도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역사적으로 이 기업은 평균 21배 프리미엄 멀티플을 이렇게 받아서 거래가 된 만큼 24년 그리고 25년에 설사 이렇게 각각 마이너스 1% 그리고 1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할지언정 앞으로 꾸준히 평균 7% 정도의 수익률을 갱신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7.5%라는 성장률은 엠브리지에게는 크게 무리가 되는 성장률은 아니며, 이러한 성장률만으로도 21배의 프리미엄 멀티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 정도는 장기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부자 매수의 현황을 보시면은 내부자들이 제법 엠브리지를 이렇게 매수하고자 하는 흐름이 포착되었고요. 물론 여기 이렇게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해왔고 지금 저평가인지라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엠브리지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이미 10월달부터 미리 선행 분석을 해서 커버를 했으며 저도 샀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상승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률은 거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찍 들어간 만큼 8.2%의 배당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준 연 7.3% 정도의 배당을 여전히 주기 때문에 배당은 좋은 보너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페에서는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포착하는 차트의 형태들을 이렇게 자료로 삼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고요. 투자하고 있으신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괜찮은지 여기 이렇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상으로 해드리는 등 최대한 모든 분들을 상으로 서포트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